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검사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당신의 혈액이 더 이상 정상적인 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름 같은 지방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혈관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주 빠르게 망가지고 아주 빠르게 막히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늦기 전에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조차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근무 일정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때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시간을 내어 급하게 뭔가를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먹는 음식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늦게 도착한 음식 봉투를 열어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컵라면 하나,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김밥 몇 줄, 그리고 삶은 달걀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단이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몸은 늘 부족하고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늘어났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고지혈증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은 괜찮다. 혈당도 아직 높지 않다. 그렇다면 괜찮겠지.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조용히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는 급격히 살이 빠졌고 누군가는 계속 체중이 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화 문제가 생겼고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없던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고지혈증 외에도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큰 소리를 많이 들은 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미세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치질이 심해져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과 불균형한 습관이 결국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어릴 때부터 위궤양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속이 쥐어짜는 듯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습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때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식단을 완전히 식물성 위주로 바꿨습니다. 평생 채식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매일 처리해야 했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체중이 약 7kg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었습니다. 몸 안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변화에 응답한다는 것을, 제가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몸만 관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고지혈증이나 통풍, 당뇨로 찾아오면 저는 그저 수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대부분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40살이 채 되지 않은 한 남성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이미 과체중의 신호가 분명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통풍이었습니다. 이 통증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관절을 찌르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발가락에서 시작해 점점 위로 퍼져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불이 닿는 것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이 만들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통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적으로 1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0이 넘으면 우리는 경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수치는 200이나 300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에서는 50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혈액을 직접 보면 정상적인 혈액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본래 투명하고 연한 노란빛을 띠어야 할 혈장이 하얗고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기름층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치킨, 피자, 라면, 패스트푸드, 술, 야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인은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모두 흡수하지 않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밖으로 배출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은 다음 날을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반응하고 몸은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성지방을 그렇게까지 높게 만드는 것일까요? 답은 지방이 아닙니다. 답은 당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음식에 숨어 있는 단순당입니다. 탄산음료, 당이 들어간 음료, 빵, 면류, 가공식품, 많은 분들이 간편해서 선택하는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장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과 근육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남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즉, 지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혈액으로 보내집니다. 처음에는 피하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장 공간이 한계를 넘어서면 지방은 더 이상 저장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혈액 속에 기름층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혈관은 그 압력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혈관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습관을 반복할수록 그 과정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년간의 반복입니다. 한 번의 식사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면 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속에 지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즉각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멈춰야 할 신호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의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혈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관벽이 가지고 있던 부드러움을 잃게 됩니다. 예전처럼 탄력이 있지 않습니다.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밀어낼 때 그 압력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부터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 손상은 아주 미세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콜레스테롤과 여러 물질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한 겹, 또 한 겹,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파이프 안에 먼지가 쌓이듯이 말입니다.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혈액의 흐름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작은 요인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입니다.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결과입니다. 몸이 수년 동안 버텨온 과정의 결과입니다. 제가 항상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혈관 질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입니다. 그 혈관의 벽은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 층이 찢어지게 되면 혈액이 그 층 사이로 스며들어 들어갑니다. 밖으로 바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층과 층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때의 통증은 가슴에서 시작해 등으로 찢어지는 듯 퍼지는 통증으로 표현됩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이 건강을 잃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항상 큰 혈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혈관들, 몸의 각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빠집니다. 영양도 부족해집니다. 몸 안의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이 환경은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여러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질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암과 같은 질환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불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혈관이 단순한 피가 흐르는 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중성지방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혈관벽은 또 한 번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안쪽을 손상시킵니다. 그 안쪽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붙게 됩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혈관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압약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치료입니다.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뇌졸중이나 혈관 파열과 같은 급성 위험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약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것을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몸이 당과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계속됩니다. 조금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을 먹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매일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만 놓고 보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몇 년으로 늘려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당분, 매주 반복되는 패스트푸드, 조금씩 늦어지는 수면, 부족한 움직임, 이런 조금씩의 습관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몸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흔들리고 무시할 수 없는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도 그대로 넘어가십니다.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복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생활을 바꾸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합병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약은 적이 아닙니다. 위험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는 필요한 도구입니다. 혈관 속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그것은 마치 물이 계속해서 댐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압력을 낮추지 않으면 댐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은 그 압력을 낮춰줍니다. 급성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문제의 근본입니다. 작은 혈관들, 몸의 가장 끝에 있는 세포들, 그곳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상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추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오래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몸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의 반복을 끊어내고 움직일 시간을 만들고 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진짜로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계속 적응하려 하고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변화를 시작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80이 넘은 나이에도 습관을 바꾼 후에 더 안정적으로 걷고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락 속도를 늦추고 남은 시간을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의 선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어느 방향으로든 이어집니다. 나빠지는 방향이든 좋아지는 방향이든 오늘 이후로 더 분명한 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